안녕하세요. 성덕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혈액의 pH를 조절하는 염료 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44세 된 처녀분이, 결혼을 하는 처녀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하는 걸 보니까 얼굴이 44세라는데 죽은 깨보다도 얼굴이 까매요. 얼굴이 까만색이면요, 이거 그 사람 냄새나는 세균이 번식한다는 것을 짐작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 병이 많구나. 그리고 부패균이 있구나. 근데 이 눈가를 보니까요, 눈가에 그 주름살이 60살, 44세인데 처녀인데도 한 60살쯤 나이가 배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무슨 병입니까 하니까 병보다도 자기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자기가 석사학위를 가졌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졌습니다. 지금 외래 교수를 자격증을 획득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논문도 거의 다 써놨습니다. 이런 얘기, 내가 놀랐어요. 여자분이 44살에 이제 외래 교수까지도 이제 획득하려고 길에 다 나와 있는데 배란간에 숨이 막혔대요.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중국 가서 이걸 고치려고 하다 못 고치고 돌아왔고, 우리나라 좀 큰 병원에도 봤지만 당신 병은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진통제료도 먹어놓으면은 잠시 괜찮은 것 같았는데 다시 2, 3일을 못 참는답니다. 통증과 몸속의 냄새가 심하게 난답니다. 근데 자기네는 물어봤어요. 우리 중요한 장기, 입냄새, 질냄새, 변냄새, 이걸 몸에서 나는 가려움증도 있느냐. 가려움증이 냄새가 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어봤더니 네, 가려움증도 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색을 보니까 이건 뭐 병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부패, 몸속에 음식물들이 썩으면 부패균이 생기잖아요. 그 부패균이 유해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몸속에 그냥 전신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발가락 사이나 종아리 사이에도 가려움증이 있고 무좀이 약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당신 이 병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보다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나이가 좀 있지만은 장가도 나도 시집 갔고 자식을 낳았다면 그런 돈이 없습니다. 혼자 사니까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냥 몇 천만 원은 있으니까 걱정 말고 가장 좋은 거로 숨 좀 쉬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제품이 5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합니다. 내가 you know expression 했어요. you know expression이 뭐예요? 그래. 내 발음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수정해줘요. expression. 배설을 알면은, 배설을 알면 several disease. 어떤 병이든지 can be treated.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배설을 압니까? 그러니까 배설은 뭐 우리 변 낫는 거, 뭐 몸속에 독소를 뽑아내는 해독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가지고 못 고칩니다. 우리 제품이 한 컵만 먹어도 몸에
냄새 나는 것만 바켓으로 정말 3분의 2 정도는 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제품이 있네요. 아주 비싼데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먹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500ml에다가 60ml를 타서 원샷 하라. 5분에 또 원샷 하라. 5분 후에 원샷. 그러니까 1.5리터를 먹은 거죠. 그러면 1시간 내지 2시간 안쪽으로 아마 변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변이 안 나오고 그 이튿날 나왔어요. 나왔는데 바켓으로 3분의 2가 나왔어 아닌가. 그러면 그게 한 3.5리터 내지 4리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냄새가 맡아라. 상이냐 중이냐 하냐. 상으로 나오면 냄새가 지독할 거고, 그리고 중으로 나오면은 냄새가 중이면은 아주 그것도 고약할 것이다. 하는 냄새가 안 약하다. 이랬더니 냄새가 뭐 그냥 지금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우리가 바로 변을 보고 그 변을 바로 그냥 코에 대고 나는 거 똑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자기 몸에 더러운 독이 3분의 한 약 4kg, 조금은 3.5kg에 4kg가 나왔으니 숨을 쉴 수가 있죠. 독이. 와서 그만큼 몸속에 배설이. 그러면 당신이 그것이 익스크립션, 배설을 알았으니까 뭐가 나오니까 can be treated, 치료가 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숨 맘대로 쉬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신이 몇 킬로입니까? 그러니까 60kg래요. 여자가 좀 똑똑한 편이세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 냄새 나는 건 다 세균이다. 유해균이다. 그 부패균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당신은 지금 부패균과 유해균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지. 그러면 지금 유익균이 지금 한 20%밖에 안 된다. 그럼 당신이 지금 바꿀 거는 유익균이 80%, 유산균이, 그리고 유해균이 20%로 체인지를 해야만이 이 병을 고쳐준다. 그 이튿날 또 똑같이 먹어라. 그 이튿날 또 먹었더니 변이 얼마나 나왔냐면 바켓으로 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적게 나올 수밖에 더 있어요. 그 냄새를 또 상중하라 재라 그랬더니 냄새 고약하게 나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can be treated도 치료되는 병이다. 치료되는 지금 바로 그것이 염류효소다. 그 염류효소는 뭔지 아냐? 포도당이다. 그 포도당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당분으로 바뀌어가지고 내 세포를 살려주는 거다. 그 포도당이 염류효소다. 그리고 당신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회사에 천도의 유산균을 개발했는데 그거를 김치를 발효해서 먹어라. 김치를 발효하면 만병통치다. 왜? 김치는 발효가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바로 대장균에서 김치 유산균이 산다. 그러면 대장에 지금 당신은 부패균이 있는데 전부 유산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김치를 발효해서 먹어라. 그리고 천일염으로 뭐냐? 도라지, 더덕, 산에 좋은 약초 많잖냐. 그러한 것도 콩 또는 현미 이런 거를 천일염으로 발효를 해서 그거를 꼭 발효를 해서만 먹어라. 그러면은 그 발효균이 하루에 55억 마리가 번식을 해가지고 당신 몸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것을 나는 뭐라고 지금 칭하냐. 학술지에 보면 우리가
혈액의 pH만 유지해주면은, 혈액의 pH만 유지해주면 뭐가 낫지? 의사가 약이 필요 없다고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의사는 바로 염리효소다. 거기 약은 누구냐? 천일염에 발효하는 것이 그 약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 나왔냐? 혈액 속의 비밀이다. 혈액 속의 pH 비밀. 혈액 속의 pH 비밀.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에 20초 만에 입으로 해서 소장, 대장, 간으로 가서 혈액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22초 걸린다. 그래 가지고 각 장기마다 pH를 조절해 준다. 그러니까 간 pH, 대장 pH, 우리 혈액의 pH 모든 걸 맞춰주니까 그것이 can be treated다. can be treated는 뭐예요? 아무리 어떤 병이든지 several disease, 어떤 병이든지 이거를 약 없이, 의사 없이 우리 자연식품 가지고 완전히 조절해서 고칠 수 있는 can be treated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요. 외래 교수까지 따려고 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니까 잘 긍정적으로 잘 맥혀서 아주 나도 너무 신나고 잘 이해하고 또 시키는 데 잘하고서 나중에 하는 말이요. 이 사업 내가 날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정도로 깊어진 거예요, 대화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몸속에 혈우염증이라는 게 있어요. 혈액 염증이라는 건 뭐죠? 혈액에 세균이 번식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균이 어떻게 돼요? 피 속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가려움증을 주죠. 세포로 확장 나가니까. 이 세균이 각자 우리 위에도, 눈에도, 간에도, 뇌에도 영양소를 실어다가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피가. 근데 그 피가 전부 전이가 돼가지고 피가 그 전명을 해가지고 위도 썩게 만들고 간도 경화도를 만들고 온 질병의 병을 일으키는 것이 이 부패균이요. 이것을 약도 없이 의사 없이 바로 염류효소와 천일염 속에 드는 가둔 유산균, 천도의 죽전 유산균에 의해서 이것이 can be treated, 치료가 된다는 건 이건 말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것을 개발할 수가 없는 물질이 이게 바로 포도당이라는 거예요. 참 저도 혈액의 염증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친 사람이 하나도. 혈액의 염증이 심하면 백혈암이 오죠. 혈구가 죽으니까 백혈구, 적혈구. 그거는 Y 블러드 컬프셀, 레드 블러드 컬프셀, 혈소판. 이 적혈구가 우리 몸속에 산소 운반, 또 탄산가스 더러운 걸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또 세균들은 백혈구는 잡아먹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혈구가 하는 일을 혈구가 모든 그것이 다 부패됐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약이 아니고 또는 의사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이 혈액의 pH를 맞춰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고 그분이 20일 만에 숨을 쉬었어요. 숨을 쉬어가지고 지금은 저한테 자주 놀러도 오고 또 이것도 배우려고 일부러 책을 가지고 오고 자기 학술 외래 교수 지금 논문도 저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포 속에 혈액 염증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골신경통이 돼요. 또는 연골이 썩어요. 연골이 썩으면 연골이 그 부패균에 썩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연골을 부패균들이 파먹어요. 파먹고 쟤들이 그 속에서 삽니다. 또는 여자들 질염 속에 혹이 많은 용종 같은 거 비슷한 게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냄새균입니다. 혈액 속에 염증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니까
더 좀 알고 싶냐? 그러니까 더 좀 알고 싶고, 상담료 수수료를 내가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배우려고 달려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점검을 했어요. 혈액에 염증이 있냐 없냐. 싹 없어진 거예요. 혈액 염증이 없어지면 그 병은 거의 다 치료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혈액 염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뭘 만들어요? 백혈병을 만듭니다. 이 백혈병을 온 사람들을 저희들 이 제품을 먹고서 고쳐진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다. 동아대학교 교수의 아들도 고쳐졌고, 해남에 있는 남자분도 고쳐졌고, 그래서 이 부패균을 우리 몸속에 아무리 항생제를 고단위를 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당, 그러니까 염류효소로 만든 포도당, 아니면은 천일염으로 유산균으로 만든 천도에 죽지 않는 천일염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으로 만든 이것을 발효해서 먹으면 부패균은 그냥 80%까지 없어져요. 한 달 안쪽으로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연을 좀 알면은 여러분 전명한 병은 이렇게 쉽게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그 44세에 숨을 쉴 수 없는 병, 부패균으로 몸이 썩은 분을 고쳐낸 제품이 콘스티라는 제품입니다. 그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콘스티페이션, 변비죠. 콘스티페이션은요. 그럼 변비에 걸린 사람은 냄새가 몹시 납니다. 그 냄새 때문에요. 온갖 그 부패균이 번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콘스티페이션을, 변비를 갖다가 이름을 콘스티라고 이름을 좀 지어가지고 염류효소를 2배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염류효소는 그저 한 30%? 얼마 30%는 지금 보통 저희들이 그 리퀴드는 23%고 염류효소는 30%인데 이거는 2곱으로 만든 거예요. 2곱을 농도를 높인 겁니다. 그래 먹었다 하면요 배설이에요. 익스크립션, 배설을 알면 이러잖아요. You know, I know, 익스크립션. 당신이나 이 배설만 알면 can be treated. 어떤 질병이든지 several disease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모든 독을 뽑으려면 농도가 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콘스티페이션을 갖다 띄워버리고 뒤에는 콘스티라고 이제 저희들 그 제품의 이름을 정해가지고 이것 먹었다 하면은요 부패균이 없어져요. 그리고 독이 이렇게 많이 빠져요. 근데 독이 빠지는 건 3일만 섭취하면요 냄새가 억수로 나던 게 밖에서 나오던 게 한 번 나올 때 억수로 나오고 2번 나올 때 좀 중간쯤 나오던 상중하면 중간쯤 3번째는 아주 약하게 나와요. 그러면 거의 다 치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통증이 사라지니까 혈액에 제일 문제가 콜레스테롤 아닙니까? 또 중성지방 아닙니까? 또 비만 아닙니까? 근데 이것까지 없어진 거예요. 이야, 놀라서 나도요. 콜레스테롤이 LDL이 우세하고요. HDL이 우세하고 LDL이 다 없어진 거예요. 중성지방, 비만도 몸무게도 60kg인데 57kg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권고했어요. 그렇게 독이 많이 빠졌으니 지금 당장 보건소에 가십시오. 보건소에 가서 항체 검사를 하십시오. 보건소에 가서 항체라는 건 간의 항체를 말합니다. 간이 내가 정상인지, 간의 항체가 그 숫자를 보면 800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1000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1500이 나와요, 수치가. 근데 1500까지 나올 때까지 이거를
섭취하세요. 1500만 나오면 간의 항체가 무슨 뜻이죠? 간에 어떤 균이 들어와, 암균이 들어오든지, 간을 굳히는 병이 들어오든지, 내 폐를 갉아먹는 폐균이 들어오든지, 탕탕 튀깁니다. 오늘 코로나균 같은 게 들어오죠. 그러면 번식을 못해요. 살아남질 못하게 100% 죽이는 것이 이것이 콘스티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콘스티를 섭취하고 20일 만에 간 청소, 대장 청소, 몸속에 있는 부패균을 전부 없애고 혈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포도당을 계속 먹은 겁니다. 주사를 맞은 게 아니고 먹어서 이분이 또 하루에 천일염으로 물김치를 많이 해, 그냥 김치를 많이 먹은 거예요. 고춧가루 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김치가 그렇게 맛있더래요. 유산균이 그냥 뭐 55억씩 막 망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분이 참 천일염의 비밀. 방송에 나갔지 않습니까? 천일염의 비밀은 방송에 나갔고, 오늘은 혈액 속에 pH의 비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그 두 편을 여러분들 보실 것 같으면은 아마 내 몸에 냄새 나는 것이 한 일주일 열흘이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냄새가 없으면 뭐냐면 간에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오늘은 학술지에 혈액의 pH만 유지해주면 의사가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pH, 혈액 속의 pH의 비밀. 그리고 혈액에 돌면서 이 염류 효소가 포도당이 돌면서 온몸에 들어있는 독까지도 여러 잡균 같은 걸 다 제거해 주기 때문에 유산균이 몸을 다시 80%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해 주고 약이 의사가 필요 없는 이러한 소스 제품, 포도당 제품을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을 pH를 유지해 준다. 음식의 pH를 유지해 준다. 두 가지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에 이 염류 효소를 함유해서 뿌려서 간을 맞춰서 먹으면 그 즉시에 농약도 없어집니다. 또 암을 일으키는 물질도 또 유해균도 싹 없어지고, 그럼 음식 속에 독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우리 몸속에 독이라는 거 유해균이 들어올 수가 없죠. 부패균이 들어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이 44세 되는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그래요. 일주일 동안을 그냥 저희들 제품을 콘스티를 안 먹고 일반 제품만 먹었대요. 먹었는데 다시 한번 일주일 후에 콘스티를 또 4번을 복용한 거예요. 한꺼번에. 2리터를. 그랬더니 변이 나오는데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속에 해독을 못했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상중하로 나오는데, 중으로 나와요. 그 이튿날 또 한 번 했대요. 그냥 그때 냄새가 없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만 안 먹어도 우리 음식 속에 얼마나 많은 유해균을 먹는지 모릅니다. 나 그 사람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혈액 pH를 유지하십시오. 음식의 pH를 매일 유지하십시오. 부잣집에 가서 먹을 때도 pH를 유지해주면 우리 몸에서 다시 독이나 유해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그 사람이 또 소개를 하나 했어요. 통증을 많이 오는 사람, 내성균이에요. 그럼 통증을 이걸 얼마 많이 없애줍니까? 그래서 그러면 콘스티를 4번 500cc에다가 60ml 타서 4번만 잡수세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통증이 심하고 약도 그냥 얼마나 약을 많이 먹었는지요. 그거를 먹고 나서 4시간 후에 변이 그냥 냄새나는 한 3kg는 빠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싹 사라졌잖아요. 안 먹으니까 통증 들어왔어요. 그 이튿날. 그래서 여러 번, 한 2달
간에 항체가 생기지 바로 한 번 먹고 고쳐지는 거는 다시 병이 되돌아옵니다.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에 대통령 초청으로 갔다가 그 신장에 돌백인 사람이 있잖아. 신장 투석 하기 전에 있는 사람을 이걸 콘스티를 500cc 4번을 마셨더니 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근데 사흘 후에 가서 다시 신장을 돌아다 보니까 다시 그 돌이요, 다시 들어와. 다 빠져 나가질 않고 약간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장에 모래 같은 돌이 약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3번을 먹였어요. 또 3번을 그 이틀을 먹였어요. 이틀을 먹이니까 다시 돌이 다 나가버리고 다시 돌이 몸속에 다시 들어오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음식의 pH, 우리 물의 pH를 꼭 맞춰주시면은 재발이 없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면은요, 여러분 해독하셔야 돼요. 이거 냄새 나는 거는 우리 부패균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 몸이 썩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냄새가 심하면 관절염, 간경화, 간암, 대장암 이런 것이 우리 몸속에서 발생했다. 지금 발생하고 있고 곧 큰 병이 이제 오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가르쳐 주는 거니까 냄새가 나면, 그리고 친구들 상에서 방구를 손에 쥐고서 입에다 대주고 그러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친구들은 참 여드름이 많아요. 여자들, 남자들 말이죠. 이 얼굴에 여드름이 많아가지고 짜가지고 그냥 이 피부가 피고름이 맺히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멍어리진 거. 그거 다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생리통이 심하고, 그런 사람들 이거 콘스티를 한 2컵만 먹여보세요. 여드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얼굴에 뭐 나는 거 있잖아요. 여드름 싹 없어집니다. 지금 처녀들이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건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냄새 나는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냄새균, 그 여드름균 이런 것들이 다 냄새에서 나오는 균이니까, 부패균이니까 그런 것들도 콘스티를 한두 번만 섭취해도 몸속에서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냄새나는 독을 차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냄새나는 독을 차단 못하면 큰 질병이 대장암이나 방광에 방광염이나 방광암이나 이런 질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냄새 난다 하면은 무조건 해독을 하십시오. 익스크리션. 해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40세 그 여인은 변을 콘스티로 약 한 30회를 하루 걸렁없이 배설을 시켰어요. 근데 배설을 하면 영양분까지 다 빠진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그래요. 영양분도 그대로 보존해주고, 나쁜 세균도 죽이고, 정상인 세포로 만들어주고, 꼭 노폐물만 빼내고, 유해균만 죽이지, 유익균은 절대 이거 건들지 않는 이러한 물질이 바로 콘스티페이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콘스티 제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전화가 왔는데요. 그 광주에 지금 97세죠. 남자분이 장로분인데, 그분이 우리 거를 26년을 지금 섭취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근데 아주 건강하게 살아. 난 연락이 없어서 병이 들으셨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아주 건강하게 지금 살아계신 걸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에 병든 세포가 있다면 냄새나는 겁니다. 병든 장기가 있다 하면 냄새입니다. 여러분, 담배 냄새를, 담배 피는 사람 옆으로 가다가 내 입속에 들어오면 냄새 지독하죠.
그 냄새가 바로 우리 폐결핵의 냄새입니다. 폐결핵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병을 없애기 위해서 건강해도 우리 몸에 익스크립션, 배설을 좀 해서 이런 독을 빼주는 사람은 절대 병이 없습니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대를 끊어라. 이 얘기를 좀 제목을 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혼한 사람들이 남자의 가족, 여자의 가족의 병이 있어요. 암도 있고, 뭐 간염도 있고, 자식들이 대대를 가족력이 있는 병들이 옵니다. 그런 병들은 어떻게 오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앞에 풀어주고 그걸 고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냄새가 나는 변을 누워요. 변기에 가서요. 그럼 변 가서 밑을 어떻게 씹습니까? 이렇게 항문 쪽으로 해서 우리 그 여자들 소변 나오는 통로 속으로 질 속으로 밑을 씻습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뒤로 씻습니까? 대개 뒤에서 앞으로 씻거든요. 그때 그 냄새 나는 균이 질로 들어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균이죠? 대장균 아닙니까? 대장균이 질 속에 들어오면요, 질염을 일으켜요. 질에 용종인가 그 질에 혹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렇게 씻으면 뭐가 돼요? 전립선 염증이 생깁니다. 양쪽에 정자 만드는 그 속에요, 세균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부패균이 되죠. 그런데 성생활을 하잖아요, 부부간에. 그럼 부부간에 성생활을 하면요, 여자들이 질 속에 그 병이 있잖아요. 병균, 병균, 암균이라든가 감균이라든가 간이균, 또 이런 혈액에 있는 염증균, 불면증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성생활하면 그 성생활할 때 그 균이 남자 것으로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자 것과 남자 것이 합쳐 성생활 동안 합칩니다. 합치면 그게 자식을 낳지요. 그게 자식이 그런 병이 들어와요. 그게 가족력입니다. 애들이 자면서 친정집, 자기 아버지 남편의 가정에 그 가족력 있는 병, 또 여자 편에 가족력 있는 병이 있잖아요. 그게 합쳐져서 온갖 질병이 다 찾아와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 병이 옮겨진 겁니다. 뭐를 해서? 성생활을 통해서. 그러면 그 성생활을 통해서 온 병이 어떻게 돼요? 자식들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정에, 그건 자식이 그걸 낳았어요. 그 병이 있어요. 그 병을 자식 때 끊어주지 않으면은 그 후대에 계속 가족력이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익스크립션, 배설을 알아야 됩니다. 배설은 뭡니까? 그러한 가족력의 세븐 디시스, 그렇게 여러 가지 질병을 의사도 캔비 트리, 얼마든지 콘스티를 섭취하면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치료하는 물질이 바로 콘스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력을 적어도 한두 달만 애들한테 복용해주면 거의 캔비 트리티드가 되니까 그런 질병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혈액의 pH 비밀을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를 해 주시면 상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를 끊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해독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음식의 pH의 비밀, 우리 혈액의 pH의 비밀을 상세히 가르쳐 드리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면 자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내 몸속의 냄새를 콘스티를 복용하면 다 빠집니다. 한 1리터가 나오든지 0.5리터가 나오든지 나옵니다. 콘스티를 먹으면. 나올 때 그 변 냄새를 상중하로 재서요. 상이 있을 때는 가족력이 다 옵니다. 아주 심하게 냄새 날 때는요. 그 중간으로 날 땐 천천히 와요.
아주 안 나는 사람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변 냄새가 심하게 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썩은 내가 난다든가, 아주 상으로 나는다는 사람은 분명히 배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큰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생활을 통해서 각종 질병이 오는 것을, 가족력의 병이 오는 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잠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염류효소를 마시면서 몸을 깨끗이 했죠. 음식을 먹으면서 깨끗이 했죠. 이제 pH를 맞춰주면. 그러면 성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주의할 사항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다시 한번 그 간의 항체를 만들 때까지 복용하시는 주의사항입니다. 그것을 간의 항체를 생길 때까지 복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항체가 오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가야 항체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주의사항에 항체가 생긴다면은 대도를 끊을 수 있고 내병도 80에 그렇게 됐으면 90, 100세까지는 몰라도 95세까지는 무난히 남기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저희들 걸 복용하고. 그래서 자기 병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치료하면서 항체를 얻어가면서 살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생활을 만약에 타인하고 할 때 또 주의사항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력을 알고서 성생활을 하시는 게 좋고, 무턱대고 아무나 하고 성생활 할 때는 이제 혹시 이 콘스티를 복용하시고 성생활을 하면 그런 질병은, 가족력 질병은 절대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 모든 것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내 몸을 완전히 간의 항체를 유지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하실 때는 아무리 무슨 뭐 차에서 피를 많이 흘리거나 또 내가 급 넘어졌거나 뭐 무슨 일이 생겨도 뇌졸중으로 좀 쓰러졌어도, 잠깐 쓰러졌어도 치유하시기를 아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시고요. 이 콘스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데요. 내가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항암 맞히시는 분 있죠. 그 항암 맞히시는 분이 손톱, 발톱이 막 빠지고, 손톱, 발톱, 뭐 머리카락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항암제 맞을 때. 그것도, 그리고 보통 어떤 사람은 10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20회 정도로 항암을 치료합니다. 그때 일반 세포는 전부 죽여요. 일반 세포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는데, 근데 이 제품은요, 콘스티는 일반 세포는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 손상이 안 와요. 뭐 머리가 빠지거나 세포가 죽거나 세포가 이상이 생기는 게 없습니다. 암세포만 죽입니다. 이렇게 병균만 죽이지 우리 몸에 이 염류효소는 세균만 죽이지, 암균만 죽이지 일반 세포는 절대 그 손상이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항암 투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함께 마시면서 투여를 해요. 안 마셔도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 항암제를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같이 맞아본 사람들이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좋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콘스티를 섭취하시는 분들은 항암제를 맞아도 아무 손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역을 잃은 사람, 힘이 떨어지, 그러니까 이 항암제를 맞아도 힘이 안 떨어져요. 면역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류효소와 천일염으로 유산균으로 발효한 김치,
이 김치가 그렇게 좋더군요. 그리고 산에 자연산은 도라지, 더덕 같은 거 이런 걸 섭취하시는 분들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이 콘스티를 복용하세요. 아무리 심한 통증도 이틀이면 다 없어집니다. 통증이 심해가지고 통증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통증약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통증으로 모든 병을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통증약으로. 그러면 그게 내성이 생깁니다. 세균이, 통증균이 죽는 게 아니라 살아요. 내성균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통증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 통증약입니다. 그래서 통증약은 섭취하시지 마시고, 통증약 내성균이 생기니까 천일염으로 김치를 만들어 섭취해 보세요. 아니면은 콘스티를 좀 들어보시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면은 일주일만이면 통증약을 안 먹어도 되고 통증이 몸속에 사라집니다. 그럼 통증은 계속 먹으면 관절염이 오죠. 회복이 안 됩니다. 통증약을 계속이면 대장암이 와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통증약은 내성균이 생기고 우리 몸을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통증약은 될 수 있으면 면역을 잃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통증이 없어지는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약을 이제 안 먹고, 통증약을 안 먹고 발효를 해서 먹어요. 김치 같은 거를. 김치 발효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이나 현미를 발효해서 먹으면 여러분들 고지혈증이 없어져요. 통증약 섭취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약을, 우리 제품을 콘스티나 발효해서 식품을 먹으면요. 근데요, 놀랍게도 LDL이 없어지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생겨버렸어요. 네, 그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까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고지혈증, 고지혈이면 지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HDL은 우리 지방, 그건 필수 지방이니까 있어야 되겠죠? LDL은 없어지고 고지혈증도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성지방이 또 생기잖아요. 중성지방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이 비만까지도 없어져요, 이게. 약간의. 근데 그 44세 그 여성이 3kg인가 4kg인가 줄은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논문에도 제가 논문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염류 효소를 먹여가지고 이 논문에도 그런 게 다 없어진 게 나와 있어요. 또 혈관이 굳어 스텐을 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혈관이 굳었다는 건 혈관이 굳은 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혈관이 굳은 거, 그래 창원에서 온 사람, 그 동맥이 굳어가지고 동맥이 두 개 아닙니까? 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거 안 먹으면요, 우리 그 통증약만 먹지 이 발효해서 먹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먹으면 다시 그 병은 다시 오질 않아요. 이걸 먹는 동안에는. 그래서 항체가 생기면 그땐 괜찮죠. 항체가 올 때까지만 섭취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혈관이 이제 스텐을 끼웠어요. 동맥경화 오니까. 그 굳은 거를 풀어줍니다. 그 스텐은 그냥 놔두고, 스텐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거를 복용해 본 사람들은 그냥 스텐을 끼고 사는데도 몸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 동맥경화가 온 사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텐 낀 것도 빼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사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병은 내가 봤을 때 우리 병 이름은 수십 가지 아니에요. 그런 병들은 혈관에 염증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 염증을 그냥 내버려 두면
부패균이 와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발효식품을 해서 먹으면 괜찮은 천일염으로 만든 김치, 그 다음에 그 혈관의 비밀, 혈액의 pH의 비밀을 우리가 알면은 뭐 병원에는 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통증은 여러분들이 약으로 다스릴 게 아니라 식품으로 다스려 주셨으면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우리의 혈액의 염증 같은 균은 여러분 약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토종균이 있잖아요. 토종균이 60도, 70도에서 죽지 않는 균이 토종균, 된장 속에, 간장 속에 있는 균이 있어요. 그런 균은 또 식물에서 나온 균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몸속에 통증균은 죽이질 못합니다. 싸워서 이기질 못하니까 천일염 속에 들은 유산균, 그건 싸워서 이겨줍니다. 참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댓국집에 가서 돼지국밥집에서 냄새가 팍 나요. 그러면 그 냄새 나는 걸 그냥 먹었다. 그 냄새가 우리 입에 식도를 타고 위를 타고 소장, 대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냄새균이 살아서 움직인다면은 아주 큰일입니다. 그 균이 위장병을 만들어내고 헬리코비터 박테리아, 대장균, 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균을 먹었을 때는 우리가 발효한 음식을 천일염으로 발효한 음식을 먹으면 그 즉시로 죽어버리거든요. 아니면 콘스티나 우리 염류효소를 섞어서 그 자리에서 뿌려. 제가 한번 그렇게 봤어요. 손님이 6분이 왔는데 순댓국집에 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순댓국을 2숟갈씩만 먹어봐요. 그리고 스톱하고 이걸 10방울만 떨어뜨립시다. 염류효소를 포도당인데 그걸 10방울씩 떨어뜨려가지고 냄새가 그 자리에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음식의 pH를 맞추려는 이겁니다. 음식의 pH를 맞추니까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거를 먹은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내세균을 죽였으니까 음식의 pH를 맞추고 우리 혈액 속의 pH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것이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발효해서 먹어도 이런 냄새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순댓국이나 그 돼지국밥집이가 김치하고 같이 발효한 김치하고 싸서 먹으면요, 그 순댓국의 냄새가 싹 없어지거든요. 그것이 우리 음식 속에 pH를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냄새 나는 사람들은 이 냄새균을 대장균, 부패균, 트림하면 위에 염증 냄새 나지 않습니까? 트림하는 거, 변의 똥 냄새, 두통균, 식도 염류균, 염증균, 입냄새균, 이런 균들은 다 음식물이 썩어서 오는 균 아닙니까? 그 음식에 함께 섞어서 먹은다면, 함께 pH를 맞춰준다면 절대 이런 병 안 옵니다. 그럼 음식에 잠깐 섞어서 먹으면, 발효해서 먹으면 이런 병이 오지 않는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냄새 나는 걸 그대로 먹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냄새균, 식도 염증균, 두통균, 이건 다 냄새 나는 균을 먹었기 때문에 전이된 거지,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배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몸속에 모든 냄새 나는 걸 죽이려면 그 콘스티를 한 3번 먹어서 변을 냄새가 나는 아주 희덕이 나는 견을 3, 4kg를 한 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은 해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발효해서 먹으면 큰 병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증자가 있어요. 자, 증자가 냄새나는 균이죠. 어디 증자 이름 아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심장팍막증, 통증, 또 무슨 있어? 뭐 간염증, 염증, 뭐 이런 뭐 두통증, 뭐 증이 많잖아요. 그게 다 병입니다. 그게 냄새나는 균이라고 부패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균을 제거하는 거를 통증을 제거를 하면은 통증이라는 오질 않아요. 그 염료효소 아니면 천일염으로 김치 같은 거 발효해서 먹으면요 순식간에 통증이 없어집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성동모가 만든 유산균 개발. 유산균을 어디에 가뒀어요? 천일소에 가둔 그것으로 김치를 해 먹어 보십시오. 예, 그래서 몸 안에 증자, 냄새 제거, 여러분들이 염료효소의 농도, 우리가 pH를 맞춰주는 비밀을 오늘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통증은 우리 몸에 큰 병을 일으키니까 그거를 완치할 수 있는 제품도 소개했고 섭취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다시 말하자면 45조, 50조, 55조 이 비율도 유해균도 우리 몸의 유익균도 맞춰서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발효입니다. 여러분 통증이 없애는 방법 중에서 우리 몸에 어떤 날은 염료효소를 먹었는데 그냥 따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유해균이 들어왔다. 그것이 항체가 있는 사람은 걸리질 않지만 항체가 약한 사람은 통증균이 다시 들어와요. 그때는 모르고 지나가다가 큰 병을 오는 사람이 하니까 진통제를 그때는 아무리 먹어도 듣질 않으니까 미리미리 발효해서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저도 오늘 있어요. 뭐가 느꼈냐면 저의 삶입니다. 제가 이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약 30년이 됐어요. 제가 이거 45살 때 개발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약 80이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한 5일 정도만 이걸 안 먹어요. 그냥 맹물을 먹고 맹밥을 먹고 맹과일을 먹으면요 피로가 오고요. 약간 변도 좀 조금씩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흘만큼씩 배설을 합니다. 어떤 배설을 하냐. 한꺼번에 3, 4kg 변을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올 때는 건더기는 안 나와요. 전부 물로 변해서 나오죠. 그것이 3리터, 4리터, 어떤 데는 4.5리터까지 나옵니다. 그걸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빼줍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상이면은, 또 해야 됩니다. 그 이튿날. 또 그것이 냄새가 제가 안 했으면 또 합니다. 그러면 사흘만 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면 모든 병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두면은 한 달쯤 두면은요, 뭐 간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대장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실려가는 수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하루도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고프죠. 이 염료효소도 하루 안 먹으면 이런 질병이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참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시고 느끼시는 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떤 걸 느꼈냐? 내 몸은 참 건강한 식품을 먹어도 이런 부패균이 생기고 전이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아시고요. 오늘은 그 혈액의 pH를 유지하자.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천연 미네랄이고 천연 염류 효소고요. 염류 효소는 바다에서 미네랄을 많이 뽑은 겁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 기계를 집어넣으면 미네랄이 전부 따로따로 뽑아집니다. 그것을 약초나 이런 걸 가지고 효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를 만드는데 약 7년 걸립니다. 7년 제품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25년간 소스로 개발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많이 섭취해 본 결과 이것이 이렇게 좋은 진통제가 제거가 되고 또 사람이 모든 세균도 죽일 수 있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봤을 때 저 자신 어떻게 뭐 생물학 공부를 했지만은 이런 좋은 길을 택해준 조물주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고 저도 또 더 좋은 것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치를 발효해서요. 김치를 발효해서 땅에다가 묻어 보세요. 그럼 땅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땅이 발효가 되면 뭐가 나오죠? 지렁이가 나옵니다. 지렁이가 나오면 누가 좋아하죠? 닭이 좋아합니다. 닭이 먹어요, 지렁이가. 그럼 닭고기를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이게 발효입니다. 그러면 이 염류 효소는요, 사람만 먹는 게 아닙니다. 김치도 발효시키죠? 땅도 발효시키죠? 물도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점에 산만평이라는 양어장이 있습니다. 고기를 기르는 게 있는데요. 그 주인이 임시로 지금 맡겼는 그 주인이죠. 땅 임자는 나지만, 그 주인이 그 같이 맡고 있는 그분이 나한테 이걸 배워서 그런지요. 그 양어장에 물을 발효시키더라고요. 그 물을 어떻게 발효시키냐면요. 그걸 물도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래 만들어 가지고 그 양어장에다 뿌려 놓으니까요. 그리고 그 양어장은요, 바닷물이 하루에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2번 들어왔다 나가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들어올 때 그 발효하는 물고기들이 먹는 그걸 뿌려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그냥 뿌린데 그 냄새를 맡고 말이에요. 발효하고 싶어. 그냥 쫙 들어와요, 그냥. 그럼 이만한 고기도 막 따라 들어와요. 발효장에. 이야, 그런 걸 보고 역시 이 맛있는데, 포도당. 그런 것은 물고기도 뭐든지, 미생물도 뭐든지 따라가요. 그래서 땅도 발효시켜야 되고, 물도 발효시켜야 되고, 우리 혈액도, 오늘 혈액의 pH 비밀, 혈액도 발효시켜야 되고, 우리 간도, 위도, 대장도 전부 발효시켜야만이 우리가 장수하고 병 없이, 약 없이, 의사 없이 살 수가 있는 물질을 여러분 개발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